직선의 방정식의 활용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세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죠. 오케이? 세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세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무조건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그냥 수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페이지 39쪽 보시면 세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하자면 한 점이 마이너스 1,2고 다른 한 점이 4,2 마이너스 4이고 다른 한 점이 k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을 때 이 세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조건이 주어졌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거냐면 두 점을 선택을 해.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기울기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 이렇게 선택하면 기울기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뽑아서 기울기를 설정하고 이 점과 이 점을 뽑아서 기울기를 설정할 때 그 기울기가 같다는 충분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점과 C점과 A점 선택, B점과 A점 선택한 거 기울기 몇이에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선택해 주시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K제곱은 플러스 2K 마이너스 35는 0이 될 거니까 K의 곱은 마이너스 35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오케이? 그럼 넓이를 이등분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삼각형을 이등분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사각형을 이등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오케이? 근데 삼각형에서 아주 기본적인 수업은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중에서 이 꼭지점을 지나 한 꼭지점을 지나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변을 뭘 지나야 된다? 중점을 지나야 된다. 이건 좀 충분히 알고 있죠? 오케이? 근데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도 충분히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는 직선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쉬운데 이런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일 때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지나는 거. 교점을 지나면 된다. 이것도 하나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이나 아니면 다양한 다각형이 등장했을 때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낼 수도 있어야 돼. 그때는 일반적인 어떤 점을 지나지 않고 진짜 넓이의 관점으로 혹은 길이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밑에 이그젠플 연습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페이지 40쪽 연습 문제. 어려워? 늦었네. 네, 회사라고 있다는 오늘 조금 너는 일찍 왔어. 너는 뒤에 문제 마무리되면 보내줄게.
직방 프린트로 우리는 오늘 직방까지 다 끝내고 보내줄게.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40조. 아, 그 친구가 아까 한 명이 영상 보충을 요청했거든. 근데 너 친구. 아? 맞아. 그 친구가 영상 보충. 근데 세월고 친구는 내가 보면 뭔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제 해볼게요. 페이지 40쪽. 일단 40쪽 하고 앞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리뷰해줄게. 40쪽 보시면 지금 정사각형과 삼각형이 있어. 맞지? 이 넓이를 동시에 뭐 해야 돼? 2등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각형부터 볼 건지 삼각형부터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들겠지. 맞아요? 근데 삼각형을 2등분하는 이런 형태도 존재하지만 이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맞지? 근데 사각형을 2등분하는 거는 중점만 지나면 되는 거지. 특히 평행사변이라. 그러면 얘부터 가야 될까? 얘부터 가야 될까? 동시에 2등분하는 사각형부터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각형 이 점을 무조건 필연적으로 지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삼각형은 이 점을 지나면 대변의 중점인 건 맞아. 맞지? 근데 이 점을 지나지 않아도 2등분은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판단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 2등분하는 직선이 일단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는 거를 솔직히 판단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걸 일단 먼저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를 뭘 구하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를 기울기로 놓고 들어가야겠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를 미지수 m이라고 본다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충분히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m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 시키도록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삼각형을 2등분 시키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점을 지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점을 지나면 이 녀석의 대변의 중점을 지나진 않을 거야. 일단 그걸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지른다는 걸 일단 필연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그다음 높이가 몇이야? 3이지? 넓이는 몇이야? 6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3, 3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것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것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게 쉽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3이라고 지정해놓고 이제 들어가자. 오케이?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걸 통해서 이 m에 관한 미지수에 관한 식을 이제 만들면 이제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점과 이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 교점을 찾기는 너무 쉽지. 왜? 이 직선 자체가 y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다시? 그래서 y는 1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일단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m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1이 되는 x값을 일단 찾아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3 마이너스 2에 분의 m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y 값은 충분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밑변의 길이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밑변의 길이 5에다가 뭘 빼주면 돼? 얘의 x좌표를 빼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밑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3m 플러스 3분의 3을 m으로 나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5에서 0을 빼주면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는 높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이 높이는 어떻게 찾을 거야? 높이. 어떻게 찾을 거야? 뭐 또 이 직방 찾은다면 연립을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같이? 근데 이런 관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 잘 봐. 지금 여기 x절편이 몇이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돼. 여기 x제곱은 이거 도와줘 같이. n분의 2 마이너스 2a입니다. 맞아?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열림이 더 쉬울까? 뭔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기울기로 가보고 싶은데 열림이 더 쉬울 것 같아.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을 받아 내린 다음에 이 길이를 찾는 거예요. 이 길이. 오케이? 그 다음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타, 즉 m의 값을 곱해주면 얘가 찾아지고 여기 있는 1이니까 충분히 높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기하학적인 말도 좀 골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연립을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직방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 직방 만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렵진 않네. 오케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5,2를 지나. 그래서 플러스 4 되는 거 맞나? 플러스 6 지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얘하고 뭐를 연립할 거냐면 y는 mx 플러스 2m-1을 연립할 겁니다. 오케이? 연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는 내가 생략을 할게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8을 뭘로 나누고 m 플러스 1로 나누고 그 다음 m 플러스 1분율을 1분의 8m-2라고 주면 연립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높이를 찾을 거니까 높이 자체는 이 점의 y좌표에다 뭘 빼주는 거야? 여기가 1이니까 1만 빼주면 되겠죠? 여기다 2를 빼주는 거야. 그럼 높이는 뭐가 돼요? 하이트 높이. n 플러스 1분의 7n-3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만 만들어주면 돼요? 7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2분의 일단 처리해 주시고 밑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n분의 3n 플러스 3이죠? 맞나요? 그다음 높이가 몇이에요? n 플러스 1분의 7n-3이죠? 맞나요? 오케이? 여기서 이 길이 잘못 구한 거 같구나. 그럼 아까 여기가 n분의 3-2인 거지. 맞지? 그 다음 5를 빼야 되는데 잘못 뺀 거 같은데. 맞지? x 빼면 얘 맞아? 7n-3 나오지? 7n-3 7n-3 내가 여기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7n-3을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야? 넓이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2차 방정식이 7n-3의 제곱은 6n n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 다음과 같은 드럭드럭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근해 공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계산 생략할게. 여기가 43. 오케이? 정답 풀려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거 하자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쉽진 않네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자체는 이런 계산들을 조금 잘해요. 생각보다 내신에서
숫자를 깔끔하게 만드는 경우가 조금 드무니까 이런 단순한 진짜 계산을 좀 잘하셔야 돼요. 너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잖아. 계산력은 좋지 않나 나보다? 아닌가? 나 계산력은 좋을 것 같아. 가주시면 될 것 같아. 이제야 녹화가 좀 이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이제 해서 페이지 41쪽부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41쪽부터. 앞부분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했어요. 다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부터는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사이 위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일단 두 가지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뭘까?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두 가지를 다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는다는 케이스를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건 지금 평면상이에요. 오케이? 그럼 만날 때는 어떻게 항상 만나죠?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맞지? 만날 때 무조건 몇 점인가요?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근데 이 만나는 케이스 중에서 특수 케이스가 나와요. 그 특수 케이스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특수 케이스만 하나 좀 기억해 주시죠. 괜찮아? 오케이? 그럼 만나지 않는 케이스는 뭐겠니? 어떻게 하는 경우밖에 없어? 평행하는 경우밖에 없어.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선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만나는 케이스에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만나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일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만난다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직선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치라는 친구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수식적으로 바라보고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그럼 첫 번째 어떤 형태로 바라볼 거냐면 이런 형태로 봤을 때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기울기와 y절편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맞나요? 그럼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뭐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면 충분히 한 점에서 만나겠지. 왜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까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이 생각 괜찮아요? 그리고 특수 케이스에서 수직인 케이스는 기억하고 있는 게 뭐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이 정도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지. 괜찮아? 그 다음 평행한 케이스는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지? 그럼 끝나나요? 기울기는 같아야 되는데 뭐는 달라요? y절편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if y절편이 같으면 어떤 형태가 돼요? 일치하는 형태가 돼요. 이 정도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죠?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 볼 건데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2.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증명을 쌤으로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고1 두 친구는.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점수 주는 경우. 우리 생각해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서문에서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증명할 수 있어?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에서도 좀 배울 게 있어서 한 번만 대충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두 직선의 y절편이 다르지. 맞지? 근데 두 직선을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어디에서 평행이동시키냐는 거냐면 원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면 기울기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한 직선은 y는 mx라고 있고 다른 한 직선은 y는 m'(x라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뭘 잡는 거냐면 x는 1이라는 지점을 한번 이렇게 잡는 거야. x는 1. 왜? 가장 쉬운 숫자가 x는 1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점에 잡히면 몇 콤마 몇이라 쓸 수 있어? 1,m이라 쓸 수 있고 이 점에 잡히면 뭐라고 쓸 수 있어?
1,m'으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뭘 관찰하는 거냐면 다음 같은 직각삼각형 한 마리로 관찰해요. 괜찮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타고라스잖아. 맞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떠올리기 위해서 점사점사의 직선 사이 공식 쓰는 거야. 여기 뭐가 돼? 1 플러스 n제곱 되니? 점사점사의 거리 공식. 이 친구는 뭐가 돼? 1 플러스 m'의 제곱의 누구죠? 맞나요? 이 친구는 뭐야? m-m'인데 좀 일반화시켜서 쓰면 절대값 붙이죠. 괜찮아요? 맞니? 그래서 이 삼각형에다 이제 뭘 쓰면 되는 거야? PPP? 피타고라스의 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빗변의 제곱 이꼴은 1 플러스 m 제곱 그럼 1 플러스 m'의 제곱인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기해서 정리해주면 충분히 m'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냥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말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안 쓴 색깔이에요. 노란색은 안 쓰고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수선해가 내리면 뭔가 관찰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소삼각형 알아요? 사용 공식이라고 보거든요. 알아요? 몰라?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여기 공식 몇 개 있지? 4개 있죠, 총.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완전 기본 공식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알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여러 개.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두 마리 곱하면 이렇게 두 마리 곱한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좀 알고 있어야겠지?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는 얘가 1이잖아. 1 곱하기 얘다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실 거 있고 근데 소삼각형은 이거는 너무 분출되는 주제니까 꼭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특수 케이스까지 수직인 케이스까지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를 더 많이 주냐면 일반형 형태에서 주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를 더 주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주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거야. 그러면 두 가지 형태만 봐보도록 할게요. 평행하는 형태와 수직하는 형태 세 가지로 할게요.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 일단 판단하고 특수 케이스로 수직하는 형태 판단할 거고요. 만나지 않는 평행하는 케이스에서 이 개수들이 어떤 조건이 갖는지 좀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죠. 오케이? 이렇게 간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 그 다음 이 녀석의 y절편은 뭐야? 이렇게 간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밑에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 될 것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c'이 되겠지. y절편의 소리.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암기하기 쉽도록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A끼리 묶고 B'끼리 묶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로 바라보려고 기울기가 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A'이 같은 건데 조금 암기하기 쉽고자 이렇게 A끼리 묶고 B끼리 묶고 오케이? 그래서 두 녀석은 뭐야? 달라요.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는 충분히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얘를 바라본다면 평행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끝내면 돼야 돼. 안 되지? 뭐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y절편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캐치 안 해서 정답 틀리게 좀 출제를 많이 해요. 이거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수직인 케이스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이거 공식은 알고 있어? 여기 나왔을 때 수직인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곱한 게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 된다. 이것도 하나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더하면 0이 된다. 이거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럴 때 많이 써요. 잘 봐. 내가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만약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주어졌어. 그럼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보자마자 아 둘이 곱한 거 몇이야? 둘이 곱한 거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지. 둘이 더하면 몇이야? 아 그래서 두 직선은 수직이구나.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보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 다음 수직이니까 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다른 직각삼각형의 성질들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두 특수함사의 위치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단순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42쪽에 그 표화로 정리해놨지. 오케이? 그 표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고 있으시면.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쉬운 문제들은 좀 넘어가면서 풀게요. 중요한 문제들은 풀도록 해요. 이거 추적이야.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것만 좀 정리해볼까? 오케이. 페이지 43쪽에 맨 위에 연습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직선이 주어졌는데 이 직선은 얘와는 평행이고 얘와는 뭐한대? 수직일 때 A, B를 구하래. 너무 쉽죠?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고? 평행할 때는 X의 개수의 B 맞지?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둘이가 뭐 해야 돼? 같아요. 근데 뭐 확인을 꼭 해보자. Y 절편의 개수의 B는 다르다는 건 일단 확인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분모에 따라 얘를 분리에 따라. 오케이? 그럼 얘를 계산하면 A가 뭐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A가 뭐 나올까? 2? 뭐 나와? 4 나와. 오케이? 근데 A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같지 않으니까 일단 A 값은 4다 판단하시면 돼. 괜찮아요? 그 다음 얘와 수직이야 얘는. 그럼 수직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X의 개수의 곱이 몇이야? 3B지? 그 다음 Y의 개수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죠? 아니? 얘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아, 그래서 따라서 B의 값은 뭐가? 2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바로. 오케이?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너네가 기하를 공부할 거거든? 기하라는 과목에서 이제 벡터라는 친구를 들어본 적 있어? 벡터 들어본 적 있나? 있어? 이 벡터를 통해서 이걸 또 증명해 나갈 수 있어요. 벡터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야, 화살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무게량을 벡터라고 그러죠. 벡터에 간단 말은 스칼라. 벡터를 설명할 때 벡터가 나왔을 때 직선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증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그 체크 뭐예요 밑에? 그거 별표 하나 칩시다. 이게 먼저 나와요. 주직선은 재미없잖아. 그래서 뭐를 많이 내냐면 세직선 좀 문제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 옆에 그려보세요.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세직선이 평행한 케이스예요.
문제에서 세 직선이 평행하다고 줄 수도 있고, 맞지? 혹은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4등분 된다라고도 줄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된다? 뭐냐? 세 직선이 평행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그랬을 때 뭐 세 직선이 평행하니까 세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도 모두 뭐하겠니? 모두 같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맞니? 근데 추가적으로 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y절편은 모두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케이스냐면 두 직선은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은 케이스. 두 직선은 평행하고 다른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은 케이스. 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이걸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평면을 몇 등분해? 6등분 하겠지? 그래서 평면을 6등분 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 두 개끼리는 기울기 같고, 아니 y절편 다르고, 그리고 한 개끼리는 얘랑 기울기가 뭐하면 돼? 다르면 되는 거야. 오케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겠나요? 세 직선이 다 어디서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나는 거?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이것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평면을 몇 등분 하는 거야? 6등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는 뭘 많이 이용할 거냐면 주직선의 교점을 찾고 그 교점이 다른 한직선 위에 있다 혹은 다른 한직선이 그 교점을 지난다를 좀 많이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걸로 정리 한번 할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정리를 한 거고, 시험지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 세직선이 있는데 그 세직선을 가지고 평면을 6등분한다. 그럼 몇 가지 떠올릴 수 있어요? 2번과 3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케이스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세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뭘 떠올릴 수 있어요?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떠올릴 수 있어요. 오케이? 맞나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좀 많이 나오니까 이것까지 한번 이렇게 노트해보고 좀 암기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세직선의 위치 관계를 케이스 분류해서 나타낸 거고,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6등분하면 2, 3번 떠올려야 되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면 1, 2, 3번 다 떠올려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고 가지 않으면 케이스 분류를 떠올리기 힘들어요.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뒤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좀 문풀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몇 쪽 피시냐면 61쪽 한번 해볼게요. 62쪽. 이쪽에 예제 24번. 오케이? 그래서 예제 23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너는 문제를 풀 때마다 서술형 푼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번에 서술 몇 개지? 중지부터 안 났어? 단답형. 아, 단답형이 많이 나와. 너는 좀 서술형 푼다고 생각하고 처음 연습 때. 어려워서 쉬웠어. 서술형 이거는 좀 어려워. 1번은 그러니까 서술형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빡빡하잖아. 어차피 저희가 버리면 버리고 해서 그러니까 100점 만점 시험은 아니야. 네, 다 버릴 거 버리고 아, 나 그 문제는 있어. 저 내일 왜? 풀때 모르는데 너무 삐잖아요. 근데 진짜 한 장 가버리니 그러니까 서문도 되게 가까워. 안 돼요. 아까 문제하고 봐. 진짜 특정 안 해서 안 돼요. 아, 내가 뭐 눈으로 측정할 수 있겠니? 아니 그냥 이게 그 종이를 아예 꽂아놨어요. 특정 안 하고. 그거랑 서양 세월고가 세니 서문고가 세니 운동고가 세니 세워. 세월이 있어. 세월고가 근데 이번에 생활 시험 쳤어요. 맞아요. 이번에 생활 시험 치렀어요. 세월고? 네, 이번에 저희랑 반프랑 시험 비슷했어요. 세월고 원래 쉬워. 근데 세월고 원래 쉬워. 그러니까 어려울 땐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케바키. 성능도 원래 쉬운데 서문도 작년도 보거나 재작년도 보고 어려운 시험도 추구나. 그래서 애들이 작년까지 쉽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반포가 보니까 엄청 어려운데 반포가 요즘 작년부터 쓰면서 좀 어렵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중학교 내에서 반포고등학교에 입시할 때 안 좋아서 그렇지 남자애들은 반포 가려고 그러면 안 하죠. 일단 무조건 세워하고 아니면 서울이나 상동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여학생들도 무조건 일단 세워야 오구나. 좀 성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반포 남녀공학을 다 가려고 아니 가고 싶은 게 많아요. 공학이 공학에서 대학교는 다 공학이에요. 이대수 때 내가 학교가 비교적 가장 가까운 여대가 습대였어. 여대. 그래서 습대랑 또 이제 수교과가 좀 많이 왔어. 과팅에 그 농망은 없었는데. 있어? 없어? 없어? 대학 가면 달라지지. 아, 그러니까 대학 가면 그냥 몰라든 꿈이면 다 풀어볼게요. 잘 봐. 정답 나오잖아. 7분의 10. 일단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냐면 있는 것부터 말하고 일단 얘네들이면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고 얘는 기울기가 바뀌는 거지. 원점 지나는 거지. 해석부터 하는 거야. 됐어요?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뭘까? 일단 딱 봐도 평행 아니지, 일치 아니지? 수직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6 곱하기 마이너스 1 수직도 아니고. 아, 얘는 그냥 각도를 이루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인데 이거 판단. 그죠? 오케이. 그럼 점에서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두 마리를 그렸는지 알겠지?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얘 축과 평행이 아니라 그냥 그린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니까? 이 케이스랑 이거는 이제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다음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첫 번째 직선을 얘를 L이라고 작성하고 얘를 L이라고 작성하고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L, L이라고 했을 때 L과 평행해야 되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두 번째. 얘를 LM이라고 했을 때 뭐와 표현할 때? M과 표현할 때. Y는 AX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케이스까지 찾아주시면 돼? L과 M이 있는데 마지막 Y는 AX가 뭘 지날 때? 교점을 지날 때.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 우리 계산할게요. L과 1이 평행하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지. 이때는 A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얘는 M의 기울기 몇이고 2분의 3이죠? 그래서 B값, 이때 A값은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교점 판단할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 연립하면 뭐 나와? 좀 도와줄 사람? 1,1 나와요? 1,1 나와. 그래서 1,1 대입하면 이때 A값은 몇이에요?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L은 L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의 기울기의 곱이잖아. L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괜찮아요? 아 근데 좀 재미없는 게 A가 1이니까 이 케이스를 따지지 않았어도 정답은 나왔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케이스로 갈까? 직각삼각 케이스로 가야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어떤 모양이 돼야? 이쪽 하나는 이렇게 직각이어야 되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만나야 되고 맞지?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얘가 LM인 거잖아. 얘는 직각이 아니니까 이치원의 자체. 그래서 이 직선 자체가 뭐가 되거나 y는 AX가 되거나 오케이? 또 어떤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LM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여기다 적을게. ML 이렇게 적을게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M과 이 Y는 AX가 수직인 케이스. 오케이? 그럼 이 M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아까 구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죠.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A가 뭐가 되는 케이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니까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죠?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때는 L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돼야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M의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LM 곱하면 뭐예요? 1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죠. 오케이? 어디서 배운 거야? 열림을 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도 잘한다. 이번에 100점 넘었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난 너 잘할 것 같은데. 아는 거 들으시면서 연극이 힘들게 따라갔어요. 애들도 치열하고 뭔가 그 시험 컨디션도 주는 거. 너는 한 번 그냥 시험 전 한 2, 3주 동안 개념 리뷰 한번 하고 그 다음 한 달 정도는 그냥 쌩 모의고사 한번 그렇게 해보면 써야 돼. 얘는 거의 안 돼요. 어? 근데 여기 너무 손이 빨라가지고 여기 한번? 그냥 생각 자체가 선생님 다 미적까지 보잖아 거기서. 그럼 스트레스? 미적까지 다 했으면 다 보고 들어가서 그냥 중3은 요즘 체질 여기 중3 체질가 미적까지잖아. 내가 그 미적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수트까지 보고 미적 보고 들어오면 잘하네. 이거 같아. 그리고 더 잘하는 애들 확률까지 한번 건드리긴 하네. 야, 거의 확률 봤었어. 근데 저희 학통이 먼저 먹어요. 황통이 고2 2학기 때 같이 고2 1학기 때가 세웠는데 내년에 미쳐. 1학기 때 수능수도 나오고 알지? 네, 2학기 때 미적하고 미적 확통 같이 나올 거야. 미적 기항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하고 3학년 1학기 때 바뀐 것 같아요. 기아도 이제 깔려있잖아. 근데 제 다녔어요. 네. 얘네 1학기 미쳐. 야, 수화수도 동시에 하는 학교가 없어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생활고는 내년부터. 아, 너네랑 똑같이 하네. 그건 선행을 안 하지 말까? 선행을 하라는 소리지, 이게. 그 정도 아니야? 나쁜 학교. 앞으로 갈게. 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43페이지 가보죠. 그래서 수직 조건의 활용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여기 어렵진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씩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직 조건의 활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 구할 줄 알아야 돼.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구할까요? 아, 너무 쉬워서 그런가? 일단은 수직 이등분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어야겠지? 맞지? 그럼 선분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일단 내가 볼 때는 이상호가 제일 중요하다. 직선의 방정식 미지수가 몇 개야? 간단하게 미지수가 몇 개야? 세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두 개지. 맞지? 기울기 Y절편. 대표적으로. 그럼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조건을 몇 개 만들어야 돼? 두 개를 찾고 그 조건 두 개를 통해서 식 두 개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가는 거야. 기본적인 사고.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나는 이 직방을 만들 거잖아. 그럼 이 직방을 만들기 위해서 식 몇 개를 만들어야 돼? 두 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조건 몇 개를 찾아야 돼? 두 개를 찾아야 돼.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겠니? AB를 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AB를 알면 당연히 중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냐면 중점 AB인 거지. 그럼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용하면 될까? 안 쓴 거 뭐야? 얘는 2등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등분 하는 거야? 수직하면서 2등분 하는 거잖아. 이거 수직 조건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직 2등분 하실 때 첫 번째 중점 대입 수직 조건 이용해 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기본적인 사고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선의 발 구하기.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 다음 수선의 발 구하기, 뭐 수선 구하기라고 좀 할게요. 수선 구하기 이야기가 나오고, 이 녀석을 조금 더 활용해서 수심 찾기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어요. 오케이? 수직을 활용하는 구조는 좀 이렇게만 암기해 주시면. 야, 그러면 이 얘기도 해봐야겠지? 수선의 발을 어떻게 구할까? 어떤 직선 N이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어떤 점 하나가 있겠지?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을 내는 이 수선의 발을 어떻게 찾으면 돼? 이 직선과 이 직방의 교점 찾으면 되겠지, 이거. 끝. 오케이? 그치? 근데 이 직선을 찾을 때, 즉 수선을 찾을 때는 기울기고 마이너스를 적고 활용하시면 된다. 괜찮아요? 그 다음 수심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수심이 뭐였어요? 삼각형의 수심.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잖아, 한점에서. 오케이? 이 점을 내가 뭐라고 부르고? 수심이라고 부르고, 이 수심의 작품 어떻게 찾으면 돼? 비교적 쉬운 뭐 찾아? 수선 두 개 찾아. 그다음 두 녀석의 교점을 통해 찾아내주면 돼. 오케이? 완전 단순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44쪽에 그 위에 연습 한번 봐볼게요. 위에 연습.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동안 여러분 문제 한번 리딩 해보세요. 오케이.
잘 봐. A라는 점이 주어져 있죠? 같이 해석해보죠. 그리고 직선이 주어져 있어. 이제 이 직선 보면 그냥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쓰이지 않든 쓰이지. 이거 이 직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렇죠.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바뀌는 그런 직선이라면 일단 해석하죠. 쓰이든 안 쓰이든 그냥 일단 해석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냐면 어떤 BC를 잡았어. 직선 위에서. 그랬을 때 AB랑 뭐랑 같아? AC랑 같다고 나왔지. 오케이? 그 다음 BC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대요?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뭘 찾으래? 기울기 M을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내가 어제 얘기했으나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만등면 삼각형에 나오면 가계 관점이 아니라는 걸 쓸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 한 꼭지점에서 뭐 내요? 수선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 이 정도 그냥 떠올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2등변 삼각형을 바라보는 사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충분히 뭘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이 BC의 뭐가? 선분 BC의 수직 2등분선이 이 직선이 됐구나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점 자체가 우리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축은. Y축과 만나기 때문에 이 L 직선의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n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식 하나만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직 조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M이죠? 맞나요? 그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X의 증면하는 Y의 증면 2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 괜찮아요? 그럼 계산 해봐요. 계산은 뭐가 나? 내가 머리가 굳었나? 계산. 계산해줘. 너네가 더 잘하잖아. 마지막. 나왔어? ML 값이 몇 개 나왔어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M이라는 친구는 양수 뭐 될 거 주면 돼? 마이너스 2 제곱해주면 돼. 찾으시면 너무 쉽죠? 그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 다음 44점 밑에 체크 있죠? 체크. 이게 조금 재밌는 건데 이게 해석기하정 말고 중학교 때 좀 한번 바빴을 것 같긴 해. 야,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이라는 게 좀 독특한 삼각형의 중심이잖아. 왜 그 삼각형의 그런 그 심들이 왜 중요하냐면 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 평행만 하면. 근데 어떤 조건들이 걸려있는 세 직선이 만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조금 수학적인 발견이야. 근데 삼각형에서 어떤 직선들을 그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선을 이렇게 그었지. 그랬을 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대단한 사실이 아니야. 그냥 좀 당연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수선까지 그었는데 얘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얘는 좀 완벽한 발견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이건 교과서에 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진 않을 건데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거짓말치고 타 학교나 대부분 모든 학교들에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깔리잖아요? 그럼 서술형의 증명 하나를 무조건 깔더라고. 거의 무조건은 조금 심하겠는데 많이 깔더라고. 오케이? 증명 문제.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그 증명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되겠고, 작년 기출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냈어요. 어디서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공원 냈어요. 오케이? 세화는 안 돼. 그래서 모르잖아요, 혹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문도 안 냈고, 서문도 하나 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다음 뒤에 연습 같은 경우는 뭐 수선의 발과 수심 찾는 연습 문제예요. 이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 4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4번 이야기. 4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 그럼 항상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내가 직선 A를 하나 보세요. 스르르 타. 근데 그 직선을 뭐라고 볼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볼게. 오케이? 그리고 다른 해객선을 뭐라고 볼 거냐면 M이라고 볼게. 그럼 이 친구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0이라고 볼게. 오케이? 그럼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라면 무조건 뭐가 생기죠? 교점이 생기죠? 그랬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한번 나타내줘. 이거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는 사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임의의 K라는 숫자 하나를 뽑아내요. 뭐를 뽑아낸다고? 임의의 K라는 숫자 하나를 뽑아내요. 오케이? 하나의 미지수를 도입을 하는 거죠. 왜 이거 자체는 변하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는 제로된 직선 하나 적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는 제로된 직선 하나 적어. 오케이? 그 다음 얘네 두 개를 뭘로 연결하면 되냐? 플러스 K로 연결하면 돼. 그럼 이 식 자체가 X와 Y에 대한 1차식이지? 이 식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표현한다. 역으로 추론한다면 이게 임의의 K에서 성립한다면 얘가 K에 대한 뭐야? 항등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K를 기준으로 는제로 만들면 이 두 직선이 만들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볼게. 내가 K를 여기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차이점은 뭐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똑같지 않나? 이거 차이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 두 번째 처음? 똑같은 거 아니겠네? 대부분 첫 번째 걸 많이 쓰죠. 많이 쓰긴 하는데 두 번째 거가 첫 번째 거가 차이. 여기서 알고 쓰셔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잘 봐. 내가 아까 어떤 과정을 받았어? 어떤 과정을 받았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니까 얘하고 얘는 뭐라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돼? 달라야겠지. 일단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러면 저 조건에 의해서 이 방정식은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는 K가 0일 때는 직선 L을 나타낼 수 있어. 맞지? 근데 K를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 실수하는 거라고. 직선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맞아. 근데 단 얘를 나타낼 수는 없어. 이거 알고 있어. 내가 학교 중에서 이런 게 출제된 적 있어. 예를 줬어. 그때 이 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의 방정식과 뭐 다른 한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죠. 이런 것도 출제돼.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찾기 힘들었겠지. 괜찮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충분히 있겠죠? 그럼 얘는 뭐를 만들어낼 수 없는가? 당연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좀 주의사항을 알고 있으시면 정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죠. 쉽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뒤에 연습 문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이 예제가 있어. 64쪽 한번 볼게요. 64쪽. 예제 27회. 일단 노트 하시고 따라오셔도 돼요. 노트 하시고 따라오셔도 돼요. 노트 다한 친구는 64쪽 문제부터. 이거 딱 풀고 쉽게. 그러니까 지금 막 주말에 오전에 나와서 힘들잖아. 어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엄청 준비했는데 다 못 해주니까 좀 아쉽잖아. 어? 교재 진심이 느껴지지 않니? 안 느껴져? 어? 뒤에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깔았냐면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원고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원고 문제를 내가 뽑아먹어. 뭔 문제래?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요. 일단 잘 봐. L이 지나는 점점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제곱, 얘가 제로가 되는 중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네 해석하는 거지.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럼 얘하고 얘 교점 찾으면 되겠죠? 몇 콤마 몇이 나와요? 도와줄래요? 2, 마이너스 3이 나오나요? 기억은 참이요, 그치예요? 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이 폼이 나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판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 수직인 거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형태를 바꿀 거야. 그럼 고민하셔야 되는데 얘를 바꿀 건지 얘를 바꿀 건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얘를 바꾸는 게 낫겠죠. 수직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 조건을 뽑아내야 되니까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조금 변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x가 있잖아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y라고 했어. 맞아?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뒤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두 직선이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아까 언급했죠? x의 개수의 고 맞니? 그 다음 y의 개수의 고 있을 제곱 괜찮아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을 내보죠 맞니?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이 총 몇 개야? 2개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참이죠. 할 수 있겠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볼 겁니다. 평행. 그러면 x의 개수의 b랑 뭐랑 y의 개수의 b가 같아야겠지?
근데 혹시 몰라서 확인은 하라고. 뭐는 달라야 돼?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라고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는 함정을 잘 파진 않잖아, 굳이. 맞지?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어 문제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충분히 문제를 만들 때마다 애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하면서 출제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건드린다고 학교 시험에서. 체크하셔야 된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은 뭐예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A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따라서 A 값은 두 개 존재하죠? 맞지? 두 개 존재하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끝낸 다음에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는데 여기 대입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면 되는데 A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요. 대입하면 당연히 다르겠지. 그냥 직관적으로 또 바로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돼요? 그럼 10분만 쉬었다 갈게요.